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있는 배당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주가 흐름 속에서 때가 되면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배당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리츠도 대표적인 고배당주인데요.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 리츠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턴 리츠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환불일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이고요. 환불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피입니다. 리츠 공모가는 5,000원으로 고정이죠. 그리고 증거금은 5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 청약하는데 2,500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례 배정만 합니다. 그러므로 균등 배정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총 1,186만 주를 모집합니다. 모집 금액은 593억 원인데요.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리츠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0% 비중으로 약 356만 주를 배정했습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단독입니다. 가장 청약 한도가 적은 분도 88만 주를 청약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리츠는 한도 걱정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1170대 1입니다. 리츠 역대 1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의무합약 비율도 43.3%입니다. 엄청나죠? 최근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경쟁률, 의무합약 비율 모두 압도적입니다. 의무 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 합격 신청이 가장 많았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43.2%, 수량 기준으로는 43.3%로 거의 비슷하게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참여한 기관들이 골고루 의무 합격을 신청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수요 예측을 보면서 저는 바야흐로 리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기존 주주가 누가 있나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성담이라는 회사가 200만 주로서 최대 주주이고요. 리츠를 운용하는 마스턴 투자 운용도 160만 주를 보유합니다. 이외에 기관이나 법인들이 대부분 선투자하면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리츠를 만들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약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2만 주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한 물량은 보호의 수가 걸려있지 않고 상장일부터 같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리츠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운용사는 마스턴 투자 운용입니다. 운용사 중에서는 유명한 회사죠. 현재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0조 원인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펀드를 청산할 때 평균 수익률은 19.4%인데요. 그러므로 꽤 좋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운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있는 투자 운용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은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고급 주거시설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섹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마스턴 리츠는 2020년도에 먼저 상장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때는 철회했습니다. 2020년의 여름과 지금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리츠나 배당주는 찬밥이었고 코로나19로 큰 기회를 맞이했던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엄청난 시기였죠. 그리고 자산도 프랑스 오피스 하나로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상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역시나 주식시장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장주가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옵니다. 결국 투자는 인내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산 보강을 하고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물류 창고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2개, 그리고 인천에 1개를 추가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지분 투자로 간접 소유하는 리츠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소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산하기가 쉽고 자산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4개 자산 중에서 프랑스 물류 창고는 자리츠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피스와 인천 물류 창고는 지분의 일부를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리츠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산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에 있는 물류창고 2개소인데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과 남프랑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는데 입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류창고는 아마존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좋죠. 아마존과는 저번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임대 계약 기간은 12년으로서 계약 만료가 34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계약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조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망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이 나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프랑스 임대료 인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인상되는 조건인데요. 이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자산도 프랑스에 있는데요. 오피스 빌딩입니다. 마스터니츠가 20년 상장을 추진할 때 보유했던 자산인 빌딩이었는데요. 이 빌딩도 4개 회사가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공실 없이 100% 임대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회사는 PwC라는 기업인데요. 회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외 임차인 중에서는 알만한 기업이 에스티로더가 있는데요. 갈색병으로 유명하죠. 이 4개 기업의 계약 기간은 28년부터 30년까지 장기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임대료도 매년 인상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딩도 임차인들이 좋고 계약 기간도 좋아 보입니다. 마스터니츠는 이 빌딩에 약 13% 지분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지분들은 11개 기관 및 법인이 나누어서 투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수를 보니 다들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자산은 한국의 인천에 있는데요. 항동물류센터입니다. 여기는 쿠팡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전체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임차인이 좋습니다. 쿠팡은 작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만료는 26년도인데요. 여기도 임대차 계약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조건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임대료가 4년까지는 고정입니다. 아마도 5년 차부터 연 1% 상승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임대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이후에도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쿠팡이라는 우량 기업에게 임차를 주기 위해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조금 완화해 준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터니츠는 이 물류창고에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서 지분 26%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투자자들을 보면 LF나 KTNG처럼 일반 법인도 있고 한국투자나 삼성증권처럼 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배당을 볼 텐데요. 리츠의 주가를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마스터니츠는 3월과 9월 기준으로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반기 배당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을 받으시고 9월 말 기준으로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배당금은 약 110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당금은 내년 3월인데요. 그때는 배당금이 늘어난 140원이 예상됩니다. 그 이후로도 반기마다 약 140원씩 배당을 주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공모가 5,000원 기준으로 5% 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리고 27년에는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커지죠. 보니까 이때 지분을 청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분 13% 보유한 프랑스 오피스 빌딩 지분을 청산하고요. 26년도에는 지분 26%를 보유한 인천 물류창고 지분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니츠는 이러한 지분 청산에 따른 특별 배당 수익까지 합쳐서 연 6%대 배당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분 청산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청산 외에 임대료에 따른 배당금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5%대 후반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리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와 비교를 해볼게요. JR 글로벌 리츠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현재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인데요. 21년도 배당금과 투자 설명서를 참고해서 제가 22년도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6월과 12월 두 번 배당하고요.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90원씩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90원 정도 배당금을 예상을 했는데요. 하반기 190원 배당금을 받는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반기 배당 수익률은 3.3%입니다. 연간 보유하면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가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 상장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3월과 9월 두 번 배당하는데요. 올해 3월에 첫 배당을 했습니다만 투자 설명서를 보면 정상적인 배당은 올해 가을부터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는 올해 9월에 14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반기 배당 수익률은 2.3%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올해 9월에 첫 배당을 할 것 같은데 110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2.2%인데요. 두 리츠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리츠의 시대이죠. 화면은 최근 상장했던 리츠들인데요. 모든 리츠가 공모가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주가가 6,000원을 넘어간 종목도 세 종목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상장했던 코람코 리츠는 6,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리츠 종목들의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마스턴 리츠도 상장 후에 당분간은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상장일부터 주가가 6,000원이 넘어가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임차인도 좋고 임대율도 좋은 리츠입니다. 다만 직접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이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을 보면 최근 기관들이 얼마나 안전자산에 베팅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가온칩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온칩스 경쟁률이 높다면 리츠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온칩스의 청약이 1차인 목요일에 이 두 종목의 청약을 최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도 청약을 진행합니다만 결과가 그다지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가온칩스냐 마스턴 리츠를 선택하느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